10장 한국의 대표 문화. 한국의 국가 상징. 한국의 정식 국가명은 대한민국이지만 한국으로 줄여서 쓸 수 있다. 영문으로는 Republic of Korea로 표기한다. 한국의 공식적인 국가 상징으로는 국기인 태극기와 국가인 애국가, 그리고 국화인 무궁화가 대표적이다. 한국의 국기인 태극기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흰색 바탕에 둥근 태극 문양의 원이 가운데 그려져 있다. 태극은 동양에서 우주 만물의 근원을 상징한다. 일반적으로 동양에서 우주는 음과 양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며 음과 양이 나누어지기 이전의 상태를 태극이라 부른다. 태극의 윗부분인 빨간색 부분은 양을 상징하고 태극의 아랫부분인 파란색 부분은 음을 상징한다. 음과 양이 만나 하나의 완전한 원을 만들고 있는데 우주 만물은 음과 양의 조화로 이루어진다는 동양 사상의 원리가 이 속에 담겨 있다. 또 태극기의 네 모서리에는 동, 서, 남, 북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의미하는 네 종류의 검은색 선이 있다. 서로 다른 모양을 보이는 네 종류의 이 선들은 우주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처럼 태극기의 문양은 우주의 근원과 자연의 끝없는 변화를 상징하는데 그 안에는 한국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한국인들은 공식적인 행사에서 오른손을 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바라보는 자세로 국기에 대한 예의를 표시한다. 이와 함께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라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한다. 또한 한국의 국가는 애국가라 불리는데 여기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라는 뜻이 담겨 있다. 애국가는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래 속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한국의 애국가는 모두 4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모두 합창하면 약 4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대체로 1절만 부르는 경우가 많다. 한국을 상징하는 꽃은 무궁화이다. 무궁화는 영원히 피어 있어 지지 않는 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한국의 애국가에도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노랫말이 있듯이 무궁화는 한국을 대표하는 꽃이다. 이 꽃은 무더운 7월부터 10월까지 장기간 동안 꽃을 피우고 있어 강인한 정신과 생명력을 상징한다. 한국인들은 무궁화처럼 강인한 정신으로 한민족이 끝없이 번영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꽃을 사랑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 상징으로는 외국에 보내는 공식 문서나 국가적인 중요 문서, 그리고 국가 중요 시설물에 표시하는 나라 문장이 있다. 한국의 나라 문장은 한국을 상징하는 공식적인 휘장으로 중요한 문서에 사용된다. 한국의 문자, 한글. 한국의 문자인 한글은 한국 문화 가운데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문화유산이다. 한국의 고유한 문자인 한글이 만들어진 것은 1443년이며 한글을 만든 이는 세종대왕이다. 그는 중국 문자인 한자가 일반인들이 배우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여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글을 창제하였다. 한글의 우수성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꼽을 수 있다. 먼저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이며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는 문자이다.
전 세계 대부분의 문자는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고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현재의 모습으로 변해왔다. 그러나 한글만은 세종대왕이 만들었고 글자를 만든 원리가 무엇인지 설명한 기록이 남아있다. 또한 한글은 일정한 원리에 따라 자음과 모음을 만든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이다. 한글의 자음은 소리를 내는 발성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모음은 우주를 구성하는 하늘, 땅, 인간을 기본자로 나타내고 이를 중심으로 나머지 문자를 만들었다. 이처럼 한글은 발성기관의 모양과 천지인이 철학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여서 문자를 만든 원리가 매우 독창적이고 체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한글의 우수성 때문에 오늘날 한국은 세계에서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인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었다. 한편 우수한 문자인 한글을 만든 원리와 사용 방법 등을 설명한 책인 훈민정음은 1997년도에 유네스코의 세계기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한글이 배우기 쉬운 글자라는 점을 높이 평가한 유네스코에서는 글자를 쓸 줄 모르는 사람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단체를 뽑아서 주는 상의 이름을 세종대왕 문맹퇴치상이라고 부른다. 한국의 대표 음식. 한국 음식 가운데 세계인들이 널리 사랑하는 음식으로는 불고기와 김밥을 꼽을 수 있다. 불고기는 소고기를 양념하여 불에 구워 먹는 음식으로 구울 때 나는 고유한 향이 입맛을 돋운다. 그리고 불고기의 향은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는 보편적인 맛을 가지고 있어 많은 외국인들이 즐기는 대표적인 음식이 되고 있다. 김밥은 김 위에 밥을 놓고 단무지, 달걀, 어묵 등 여러 가지 재료를 넣은 후 둥글게 말아 싼 간편한 음식이다. 한국 학생들은 학교에서 단체로 소풍을 갈 때면 대부분 김밥을 싸서 도시락에 담아간다. 한국의 길거리에는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김밥집이 많은데 이곳에서 파는 김밥의 종류는 10여 가지가 넘는다. 김밥은 먹기에도 간편하지만 다양한 재료를 넣어 영양도 풍부한 음식이라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한국인들이 길거리에서 간단하게 즐기는 음식으로는 떡볶이가 있고 최근에는 한국 음식의 세계화 붐이 일면서 비빔밥이나 죽 등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공간.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문화공간으로는 영화관, 공연장, 전시장, 도서관, 체육시설 등이 있다. 문화의 시대라 불리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문화공간을 찾는 일은 한국인의 일상적인 생활이 되었다. 영화 관람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즐기는 문화 소비 방식 가운데 하나로 영화관은 한국의 대중적인 문화공간을 대표하는 곳이다. 최근 들어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CGV나 메가박스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영화관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들 영화관에는 레스토랑이나 카페도 함께 있어 복합 문화공간이 되고 있다. 또한 상영관도 다양화되고 있다. 고급스런 의자에 앉아 식사를 하며 영화를 보는 프리미엄 상영관, 영화에 나오는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는 싱얼롱 상영관 등이 생겨나고 있다. 한국의 문화예술 공연장으로 가장 대표적인 곳은 예술의 전당과 세종문화회관이다. 이곳에서는 각종 문화 강좌가 개최되어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켜주고 있다. 예술의 전당은 오페라 하우스, 미술관, 음악 공연장, 자료실 등과 레스토랑이나 카페가 함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 및 전시 공간이다. 또한 세종문화회관은 예술의 전당과 함께 대표적인 공연 예술 공간으로 6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전시장으로 가장 대표적인 곳은 국립중앙박물관을 꼽을 수 있다. 2005년에 새롭게 문을 연 국립중앙박물관은 세계적 수준의 박물관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박물관의 건물은
한국적인 전통 건축 양식을 현대적 이미지로 새롭게 창조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성박물관, 커피박물관, 자동차 박물관, 만화박물관 등 다양한 이색 박물관들도 생겨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도서관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있다. 이곳은 많은 책을 소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8년에는 디지털 도서관을 개관하여 인터넷을 통해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IT 강국인 한국의 도서관들은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어 디지털 도서관을 활용하면 원하는 자료를 쉽고 빠르게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이 즐겨 찾는 문화공간으로 축구, 야구 등 각종 체육 경기가 열리는 체육시설을 꼽을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체육시설로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과 서울 종합운동장이 유명하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2002년에 개최된 한일 월드컵 주 경기장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체육시설이다. 서울 종합운동장은 1988년 서울 올림픽 대회가 열린 곳으로 유명하다. 이곳은 올림픽 주 경기장과 함께 야구장, 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이 있어 서울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이 밖에도 한국의 지방에는 각종 문화원, 공공도서관, 공연장이 있어 문화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